손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말한 순간 74세 박순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의사 정광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어요.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박순례 할머니가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손녀가 할머니를 꼭 안고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한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는데도 가족들이 자꾸 창문을 열어요. 손주들이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아요. 며느리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피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치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해 봤더니 100명 중 99명이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한 냄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대부분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냄새가 좀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자주 환기만 시켜요.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나도 냄새가 날까? 가족들이 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냄새는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끝에 놀라운 해결법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집 근처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자연 재료예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고 비싸지도 않고 몸에 나쁘지도 않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방법으로 노인 냄새의 거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박순례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손녀가 할머니 좋은 향기 나요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없거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땀이 변해요. 젊을 때는 하루에 물병 5개 정도의 땀이 나오는데 60세 넘으면 그 절반도 안 나와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땀 안 나면 냄새도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땀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땀이 나오면서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땀이 안 나오면 그 더러운 것들이 몸 안에 그대로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나쁜 균들이 모여서 냄새를 만들어내요. 69세 김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땀이 안 나니까 오히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 기름이 변해요. 젊을 때 나오는 피부 기름과 나이 들어서 나오는 기름은 완전히 달라요. 나이가 들면 기름 안에 냄새를 만드는 특별한 물질이 생겨요. 이 물질 때문에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이름이 E-노네날이라는 건데 이건 40세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입안이 변해요. 나이가 들면 침이 절반도 안 나와요. 침은 입안의 나쁜 균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 균들이 가득해져서 입 냄새가 심해져요. 이 모든 변화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해결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해결법을 알려드릴까? 바로 녹차 목욕법이에요. 녹차로 목욕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녹차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카테킨이 냄새를 만드는 균들을 없애고 E-노네날 같은 냄새 물질을 중화시켜요. 또한 녹차의 탄닌 성분이 모공을 적당히 수축시켜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줘요. 68세 김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처음에는 녹차로 목욕한다고 냄새가 없어져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어머니,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좋은 향기가 나요 라고 말했대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녹차잎 한 줌을 준비하세요. 티백이어도 괜찮아요. 뜨거운 물 1리터에 녹차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우려내야 해요. 그 다음에 목욕물에 이 녹차 우린 물을 부어주세요. 목욕물이 연한 갈색이 될 정도면 좋아요.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이 목욕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계시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차 목욕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72세 최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신 후에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녹차 목욕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지만 녹차 목욕만으로는 부족해요.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를 완전히 잡으려면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해요. 바로 몸속 정화 음식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몸 안에 쌓인 독소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져요. 이 노폐물들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시켜주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클로로필이 풍부한 녹색 채소들이에요. 시금치, 파슬리, 미나리, 깻잎 같은 것들 말이에요. 클로로필은 천연 탈취제라고 불러요. 몸 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또한 장 속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해요. 특히 파슬리가 정말 좋아요. 파슬리에는 클로로필뿐만 아니라 냄새를 없애는 특별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서양에서는 마늘 먹고 나서 파슬리를 씹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75세 이순덕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시금치와 파슬리를 갈아서 주스로 마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는데 사과 반 개를 넣으니까 훨씬 먹기 쉬워졌다고 해요. 한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손자가 할머니, 예전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공복에 시금치 한 줌, 파슬리 조금, 미나리 몇 줄기를 믹서에 넣고 물 200ml와 함께 갈아서 드세요. 맛이 없으시면 사과나 배를 조금 넣어도 돼요. 꿀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 맛있어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면 저녁에 미나리나 깻잎을 반찬으로 드세요. 특히 미나리는 해독 효과가 뛰어나서 몸 안의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켜줘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동네 친구들이 영수야, 너 뭔가 젊어진 것 같다. 냄새도 안 나고라고 말했대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녹색 주스를 드시고 계세요. 세 번째 해결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바로 옷과 침구 관리예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이불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바뀌면서 옷에 더 쉽게 냄새가 배어요. 일반 세제로는 이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함께 쓰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하고 식초는 균을 죽이고 냄새를 중화시켜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70세 최말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할머니는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빨래를 해도 계속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탁하기 전에 옷을 베이킹소다 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2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 평소처럼 세탁하시되 마지막 헹굼 때 식초 반 컵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가 완전히 없어져요. 특히 속옷이나 잠옷은 이 방법으로 꼭 세탁하세요. 몸에 직접 닿는 옷일수록 냄새가 더 많이 배거든요. 침구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방법으로 세탁하세요. 그리고 햇볕에 충분히 말려야 해요. 자외선이 균을 죽이고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옷장이나 서랍에도 냄새가 배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옷장을 비우고 베이킹소다를 뿌린 다음 청소기로 빨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식초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완벽해요. 네 번째는 올바른 목욕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는데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목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천연 보호막이 벗겨져요. 그리고 비누는 약산성 제품을 쓰세요.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자극해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 후 보습이에요.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말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피부에 잠겨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돼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아내가 당신 요즘 냄새 안 나네라고 말했다고 해요.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모두 냄새 개선에 도움이 돼요. 특히 웃음이 정말 좋아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의 순환이 좋아져요.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웃음 치료를 시작한 후에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크게 웃고 하루에 30분씩 웃는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3개월 후에 손자가 할머니 예전보다 냄새 안 나고 더 예뻐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연구한 노인 냄새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녹차 목욕을 일주일에 2-3번 하세요. 둘째, 매일 아침 녹색 채소 주스를 드세요. 셋째, 옷과 침구를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관리하세요. 넷째, 올바른 방법으로 목욕하고 보습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많이 웃으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건강한 정보를 나누려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천은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냄새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때로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냄새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기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강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